자, 여러분들 108페이지에요. 자, 보시면 10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세 요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이것을 산출 세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고, 이 취득은 실질 취득이 있고 간접 취득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세율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취득세 세율을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고, 그죠? 자,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한번 볼게요. 그죠?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 108페이지 괄호 3번에 나와 있거든요. 프린트물에도 있어요. 이렇게. 자, 1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도의 취지. 과점주주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사실상 취득한 경우 아닌데에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의 보시면 니은번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되었을 때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자 밑에 옆에 동그라미 1번 파란색 있죠? 별표.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볼게요. 프린트물. 제 프린트물 보는 게 또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아요.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부동산 등을 비상장 법인이 취득하면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동산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주식 취득이라 할지라도
단 스텔립 C에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때 과점주주는 50% 초과하는 걸 말합니다.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50.1%부터 과점주주인 거예요. 50%까지는 과점주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간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주가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이 주주가 50%가 되었다면 이 주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등을 다시 한번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등의 가액에다가 과점주주라고 해서 100%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 등 가액에다가 뭐만큼? 지분 비율 정한 것만큼을. 그래서 이 지분 비율을 구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됐잖아? 과점주가 되었으면 이 주주는 이 법인의 사실상의 지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동산 등에 대해서 한 번 더죠. 이건 이중과세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중과세죠. 얘도 한 번 냈잖아. 근데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또 내야 된다면 하나의 물건에 법인도 내고 과점주도 내는 그런 이중과세가 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이중과세 맞다는 거야. 이중과세 맞아도 과점주주라고 하는 그 폐해 때문에 과점주주가 한 번 더 책임을 져 라고 하는 그죠? 이거는 한 체벌입니다. 체벌. 아셨죠? 이렇게 채찍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볼 거야? 얼마 정도를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프린트물 2페이지예요. 그래서 디귿번에 A번 보시면 자 법인의 A번 읽어볼게요. 법인의 과점주주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과점을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자 A번 보시면 만약에 최초로 과점주가 될 경우에는 이때는 지분 비율 모두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례 1번 볼게요. 사례 1번 보시면 설립 시 40%고요. 증자 및 취득을 통해서 20%가 되었어요. 그럼 현재 60% 되었죠. 그럼 이 사람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분비율 모두 60%가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B번에 이미 과점주가 된 주식을 주식 또는 증자를 통하여 지분비율이 증가될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만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된 비율만큼이에요. 자, 그런데 사례 2번 볼래요? 설립 시 60%지 않습니까? 설립 시 60%면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과점주주이죠. 하지만 언제는 설립 시에는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설립 시에는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2번 그랬더만 60% 과점주주였어요. 증자 및 취득을 통해서 10% 취득했으면 지금 70%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미
가점주진자가 비율이 증가 시에는 이때는 증가된 비율만큼이다. 아셨죠? 증가된 비율만큼. 그러니까는 10%만큼이다. 이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C 넘어갈래요? 다음 페이지. C.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범위로 과점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다가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가 됐다. 즉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에요. 그렇다면 이때는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만큼이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만큼 즉 자 설립시 60% 설립시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죠. 사례 3번 들어갔어요. 근데 증자 및 취득을 통해서 10% 했으니까 10%만큼 간주취득 된 거죠. 이제 최대 비율이 70%였어. 그런데 30%를 양도한 후 지금 현재 40%가 되었는데 재취득을 통해서 40%를 더 취득했으면 지금 80%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종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비율만큼이니까 종전의 최고 비율이 지금 70%였잖아요. 증가된 만큼 종전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비율만큼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70%였다가 만약에 여기서 30%를 팔아서 만약에 뭐가 되었다? 이게 지금 40%가 되었죠? 근데 20%를 업을 했어. 그럼 60%가 되었죠? 그러면 과점주주가 다시 재차 과점주가 되었지만 종전보다 증가된 게 없기 때문에 이땐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종전보다 증가되었을 때 간주가 되는 거지 종전보다 다시 과점주가 되었어도 종전보다 증가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거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니을번 읽어볼게요. 오늘 프린트물로 할게요, 지금. 그래서 니을번 보시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 및 특수관계자가 주식거래가 발생하여 과점주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총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작년에 조양호 한진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죽으면서 누구예요? 현아, 현민, 원태? 현아, 현민, 원태에게 그 자녀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주식이 뭐가 되었겠어요? 상속이 되었겠죠. 그러면 조윤아, 조윤민, 조원태의 그 사장들의 그 집에 개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됐지만 그 과점주주 집단의 비율이 증가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과점주주 집단의 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미음번 보시면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 성립 당시 당해법인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되었대요. 그러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라면 이때 법인은 취득세 납세가 있죠. 그랬을 때 과점주주는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쏘리. 이때는 간주취득 적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면 여기는 법인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지만 이때는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 거다. 응?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과점주주 납세 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세가 도래해야 되는 물건에서는 간주 납세 의무 있다. 그러니까는 과점주주가 되기 전의 것은 간주취득 적용하는 거지만 과점주가 되고 나서의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거다. 마찬가지로 비읍법도 마찬가지. 비읍도. 여러분들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억, 1억, 1억씩 지급을 한 거거든요. 총 3억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과점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취득 시기가 도래한 것은 이거는 간주취득을 적용하지만 아직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 거다. 이런 연부취득의 취득 시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거든요. 이렇게. 응?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점주의 주식취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어렵죠? 응? 이게 어렵나?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 책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페이지 111페이지 보실래요? 책 페이지 111페이지. 그래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를 표현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확인 예제입니다. 확인 예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임명과 특수관계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에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50% 초과하는 자예요.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과점주가 될 때는 50% 초과한 자고 이때는 과점주주 간에 연대 납세무 있다는 거.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될 때는 취득세 납세를 부담한다. 그렇지 않죠. 언제는 제외된다. 설립 시에는 제외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4번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적어도 종전보다 증가했어야 된다는, 종전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40%였다가 60%였다가 그러면 이때는 60%만큼 간주하죠. 근데 55%였다가 다시 57%가 되었어. 그래도 간주택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해하셨죠? 적어도 종전보다 증가된 경우는 만약에 60%였다가 다시 30%였다가 55%가 되더라도 이때는 간주시득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보다 증가되지 않았으면. 아셨죠? 이렇게. 자, 5번 법인 설립 시 60%였던 자가 다시 70%가 되었다면 이때 지분비율은 10% 맞죠? 이미
이미 과점주였던 자가 지분율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비율만큼 10%만큼.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15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확인 예제.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콘도, 골프, 승마, 잡종지인 토지 대상이 되죠. 여러분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2번은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가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돼 가액이 증가했어. 이거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니까 납세무가 있죠. 자, 임시흥행장 등 1년 초과된 임시용 건축물인데 이건 비과세가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취득세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무가 있어요. 1번 공유수면을 매립한 간척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 납세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역, 디귿, 니을. 임시용 건축물은 비과세가 된다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간주취득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과세 대상 열거된 자산이 취득이었다면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는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등기 등록에 불구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 지금 116페이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럼들 이게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요. 이 을은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병에게 매매를 함으로써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거든요. 자, 이 을이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미등기 전마가 되면 이 을이 걸리면 취득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잘 안 걸리겠지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떴다방들 있잖아요. 떴다방들이 찍어놓고 더 업해서 파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걸리면 그게 미등기 전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면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납세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 거기 보세요. 거기 괄호 2번에 보시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가장 선박의 승객 취득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죠? 이렇게 뭐냐면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옆에 보시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한 선박을 원시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승객 취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현대차가
에쿠스를 제조를 하죠.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실수요자가 인도 받아오는데 승계 취득이죠. 그럼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현대차가 자기가 내야 될 취득세를요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아셨죠? 그러면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회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취득을 보지 않겠다. 전가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수출의 효자 품목이 물론 지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제어하고 나서 가장 큰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선박의 원시치, 선박의 제조나 또는 차량의 제조에 대해서 원시치계를 가산다면 그만큼 가격 경쟁에서 멀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시취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가산하겠다. 결론. 자, 토지나 건물 등이 있고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등이 있는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는데 토지, 건물 등의 원시취득은 과세를 하는 거예요. 승계취득도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 선박은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괄호 5번에 먼저 볼까요? 괄호 5번. 상속이 개시가 됐지만 등기되지 않았어도 각자가 제되는데 연대 납세가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인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등기를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죠. 이때 연대납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했는데 이때는 없지. 이미 등기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를 졌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기되더라도 이때는 상속에 한 취득은 등기 없이 납세를 졌으니까 나중에 등기하더라도 그때는 별도의 취득세 납세는 없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기하시면 되겠고. 근데 괄호 6번 보실래요? 괄호 6번.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해.
보시면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조합원용 그 밑에 1번 보시면 동그라미 옆에 보시면 1번 보시면 조합원용은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비조합원용은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된다. 근데 다시 한번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책이에요. 가로 6번 파란색 해당 조합원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합원이 토지 등을 출자해서 조합이 되고요. 조합을 구성하고 이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조합의 신축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가 있고요. 조합이 조합원한테 이전을 해주면 여기 또한 취득세 납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 조합원 안 할 건데 왜? 조합원은 내 재산으로 조합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경제적 실질로 봐서는 동일체라는 거죠. 내 재산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도 내고 조합원도 내야 된다면 이건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했을 때 이게 조합원용이잖아요.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지고 비조합원용은 조합이 지는데 그러면 조합이 일반 분양자한테 돈 받고 팔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아파트를 신축했는데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일까? 늘 취득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취득세는 세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용 아파트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조합원은 2.8%가 되는 거지. 원시 취득이죠.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율이 2.8%라는 거예요. 그럼 비조합원용은 조합이니까 조합은 2.8% 원시 취득이고 그걸 돈 주고 사니까 일반 분양자는 4%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을 외우고 있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취득세 세율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이 힘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취득세 세율을 외우라고 한 겁니다. 아셨죠?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조합원은 조합원이 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합원은 2.8%를 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일반 분양자는 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7번째 7번 보시면 시설 대여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설 대여 물건인데 이걸 리스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리스 했을 때 취득세 누가 냅니까? 리스 자산 자동차 리스 자동차 취득세 누가 내요? 그래서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시설 대여업자가 되는 거야. 아니 물론 소비자가 리스 이용자가 취득세를 부담하고 리스료를 내겠지만 법적인 납세 의무는 당연히 시설 대여업자가 내는 거다라는. 근데 이게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물건이다.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 외국인 거예요. 그러면 외국 리스 회사가 낼 리가 없겠지. 그럴 때는 시설 대여업자를 대신해서 수입업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이 괄호 4번에 있고요. 괄호 8번에 보실래요?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금 따로 있는 것이 입증될 때는 그 지급한 자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지입 차량이에요. 여러분들 지입 차량은요, 등록이나 또는 그 면허가 운수 회사잖아요. 하지만 실질은 사실상 차주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입 차량은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 차주가 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들 얘네들의 공통된 성격은 뭐에 불구하고?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 차주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그 외 간주취득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16페이지 다시. 그럼 간주취득 뭐가 있어요?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일 때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응? 자, 개수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선이나 은행의 금고라든지 또는 승강기라든지 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시설물 등을 설치하게 되면요, 가치가 증가하는데 문제는요, 이때는 자, 페이지 어디냐면 116페이지예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 소용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외의자가 이를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보세요. 이때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아닌 자가 가설했거든요. 즉 건물주가요, 임차인이 가설을 한 거예요. 그럼들 우리 건물에 은행이 들어서면 이 방을 금고로 만들어요. 이 방을 금고로 만든다는 것은 내벽이 다이나마이트가 밖에서 터져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고, 승강기를 설치해요.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데 금고를 설치하거나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건물주가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하더라는 거야. 그렇더라도 이때는 건물주가 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개수라고 쓸 때는 누가 진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돼야 된다.
이때는 연대 납세무가 없다는 거 또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요. 자, 건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 소용 가치를 읽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가상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페이지 116페이지. 응? 그럼 여기 함께 있으면 연대 납세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가설을 했어요. 임차인이 금고를 설치하고 임차인이 승강기를 설치했어요. 그래도 그 설치는 건물주하고 같이 설치한 거야. 건물주하고 같이 설치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져야 돼 라고 하는 소리지,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연대납세무 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서 연대납세무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연대납세무 X라고 좀 써두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시고 지금 읽지는 마세요. 자, 확인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이 아니라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거 맞죠? 1번 틀렸습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이죠. 두 번째,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 소용가치를 일구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이외자 가설한 경우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답은 2번이네. 맞죠? 여기서 함께라고 해서 연대납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3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주를 취득하면서 과정되는 경우는 법인 설립 시에는 간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토지의 지분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 토지의 가액이 증가했다면 취득으로 보죠. 이걸 간주 취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죠. 기억나시죠? 부담부 중에서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이건 유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채무 인수액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채무액 이외의 부분, 채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증여 취득으로 보는 거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171페이지 문제 단원 마무리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1번 지금 문제 풀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죠? 1번 바로 풀었던 문제고. 자, 2번 볼까요? 2번 페이지 172페이지예요. 자,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자,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조합원은 2.8%라고 했던 것이고, 3번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재산을 그 대가를 지급한 채 입증되는 경우는 유상취득을 본다. 원래 직계 존비속 간의 취득은 증여취득이나 대가를 입증했다면 유상취득으로 본다라고 했던 거. 이렇게. 직계 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 부동산을 교환했다면 이건 무상으로 시행한다. 아니죠. 님들, 아빠의 토지와 아들의 건물을 서로 등기해서 교환했다면 이건 유상취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 그죠? 3번의 답은, 2번의 답은 4번. 직계 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유상취득 항수로 본다. 맞죠? 이렇게. 요 문제가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네 이게. 그죠?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무자 공부했어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네,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죠? 요거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공부를 해야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를 알 수 있는데 허공에다 대고 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많이 힘드시다면 힘들어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강조드리지만 주중에 반드시 한 번만큼 한 번만이라도 좀 복습을 좀 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한 번만 복습을 하면 뭘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취득세 세율만 외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취득세 세율만 외우고 지나가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공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고 계세요. 꾸준히 하고 꾸준히 듣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얼마야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 우리 세법의 취득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파트가 됩니다. 아셨죠? 오늘 거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려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